뭐 그랜드 프린스 하면 가장 중요한 직업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여러 게임이나 다 그렇지만 뭐 힐러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에이미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에이미 같은 경우에 어디에 쓰겠냐에 따라서 장비도 바뀌고 해서 얘는 항상 장비를 2개 정도 준비해두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노를 추천드려요. 그 스킬들이 대부분 쿨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힐을 줄 때 딜레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노를 줘서 힐량도 올리고 쿨타임 감소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단순히 SP 수급용으로 쓸 생각이라면 경로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경로를 주고 마법부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주겠죠. 지금은 제가 분노를 끼고 있어가지고 스킬제 사용 감소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경로를 넣으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데서 쓸 거면은 스킬 공격 피해 감소를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스킬 공격 피해를 주시면 좋습니다. 스킬 공격 피해량이 증가하면은 우리 파티원들한테 주는 회복력이 올라가서 좀 더 많은 양의 힐을 줄 수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그걸 씁니다. 카메라 어디까지 가니? 룬 같은 경우에는 추일령하게 주는 피해 증가나 공격형이나 마법평가 때 받는 피해 감소 같은 걸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특성은 스케일 재사용 시간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SP 수급이 먼저다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넣어줍니다. 힐량을 좀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치명타 확률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선택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한계 돌파를 뭘 하느냐? 얘는 뭐 다 좋아가지고 의견이 좀 나뉩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찍을 거면 러빙류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0초간 사랑의 버프를 걸어서 기본 스킬 공격 피해량이 20% 증가하고요. 2.3초 동안 받는 피해 뭐야 이거 똑같구나. 기본 스킬 피해량이 20% 증가한다. 이거 보고 쓰는 거죠. 러빙의 단점은 이제 SP를 2개나 쓴다는 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안 찍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해요. 이거 20% 얻자고 SP를 2개나 써야 되냐, 조금 아쉽긴 한데, 에이미는 근데 한도를 하든 안 하든 성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레츠댄스 이것도 좋아요. 뭐 둘 중 뭘 먼저 찍을지는 선택입니다. 뭐 편하신 거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홀리 댄스가 추가가 되는데 파티원들의 최대 생명력의 2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생성시키는 게 아무래도 에이미가 힐량도 주고 탱킹도 되게 해서 이거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대전에서 쓴다고 하면은 러빙류랑 레츠댄스를 강화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얘를 그냥 레이드나 차원계수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스토니 피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킬 사용 시 12초가 마력 소득 확률이 25%로 증가해가지고 SP 수급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거죠. 이 게임이 SP를 굉장히 수급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붙어있는 기술들이 나름 좋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에이미는 뭐 한도를 하든 안 하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에이미는 대부분 SP 수급 위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SP 이제 러빙류랑 스토니 피어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쓰신다고 하면 레츠댄스랑 러빙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니면 러빙류를 빼고 얘를 좀 방어용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레츠댄스랑 스토니 피어를 줘도 좋습니다. 본인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츠댄스랑 스토니 피어를 많이 찍으라고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차원 개수 같은 데 쓸 거라면 러빙류랑 스토니 피어를 찍으시면 될 것 같네요. 뭐라든 이건데 뭐 선택이라서 편하신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체이서가 나왔죠. 체이서 스킬을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아르메 같은 데랑 쓰면은 체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초반 파티원들의 SP 소모량 2인 기술을 소모량 1로 감소시키니까 이건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러빙유도 이제 2칸 쓰는 건 1칸 쓰는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SP 소모량이 심각한 캐릭터들이랑 같이 쓰면은 좋습니다. 이 와중에 진은 추가로 주는 피해량이 100% 증가한다는데 이거 보고 진이랑 같이 쓰진 않겠죠? 설마. 특성은 뭘로 찍느냐? 일단은 조력자예요.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조력자를 주는 게 좋습니다. 축복의 기원은 딱히 쓸 필요가 없는 게 에이미가 이럴까 주는 게 많긴 한데 뭐 SP 획득량 증가도 있고 주는 피해량 증가도 있고 받는 피해량 감소도 있고 한데 그게 뭐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에이미의 일단 기본적인 건 SP 수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로하면 조력자 쓰시고요. 내가 대전에서 좀 쓸 것 같다 그러면 축복의 기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에이미가 기본 공격이랑 연관되어 있는 스킬이 패시브가 있잖아요. 기본 공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SP 수급이 좋아지는데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추천드리고요. SP 수급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숨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힐을 주는 캐릭터니까 생명 회복량을 30% 증가해주는 건 힐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죠. 가뜩이나 에이미가 힐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킬이죠, 그 킬. 자, 그 다음이에요. 영혼의 치유사 아니면은 추진력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체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의 치유사나 영혼의 치유사 별론가? 그래서 추진력을 좀 추천드립니다. 에이미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나름 범용적인 애입니다. 어디에 쓰겠냐에 따라 라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뽑아야 될 중요한 힐러죠. 왜 중요하냐면 얘가 다른 힐러랑 다르게 지속 정화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 3초 동안 적팀의 해로운 공격을 받질 않아요. 거기다가 적의 이론 효과 해제도 지워지지가 않죠. 이거 믿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쿨타임을 최대한 감소시켜가지고 글로리의 쿨타임을 최대한 줄이는 위주로 하는 장비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분노를 줘요. 대기다 분노야. 보시면 이거 다 스킬 재사용 감소를 넣어놨습니다. 한 35% 이상이 돼야지 글로리 쿨타임이 5초 이내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줍니다. 마법부여 같은 경우에는 스킬 공격 피해 감소를 줬어요. 얘가 탱킹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탱킹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피해 감소를 줬고요. 얘를 좀 힐링을 좀 더 놀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스킬 공격 피해 증가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는 기본 공격 속도랑 재사용 시간, 얘는 무조건 스킬 재사용 시간을 감소 넣어주시고요. 얘는 그냥 라임이 평타에도 힐링이 붙어 있어가지고 기본 좀 많이 쓰라고 해서 넣어준 거고요. 이건 본인 취향대로 만약 치명타를 넣으셔도 되고요. 빙결의 환지 넣어서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도 됩니다. 이건 본인이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치유용들을 룰을 못 끼냐면은 개인적으로 치유용 룰은 치유용한테 주는 피해 증가 같은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용들이 본인이 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 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얘 피가 진짜 한 번에 확 달거든요. 피통도 생각보다 넓고 하는데 그 피를 한 번에 채우려면은 좀 치유용들 주는 피해 증가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냥 치유용 안전하게 가고 싶다고 하면 적팀 돌격형이나 마법형한테 받는 피해 감소를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미도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쿨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죠. 보시면은 쿨타임 감소 나눠놨어요.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그리고 제가 얘를 스킬 공격 피해 증가를 넣어놨는데 스킬 공격 피해 감소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힐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넣긴 했는데 나도 아마 조만간 스킬 공격 피해 감소도 찍지 않을까. 얘는 그럼 한도를 뭘 내야 되느냐?
솔직히 한도를 안 해도 쓸만한 템포입니다. 굳이 한도를 안 해도 돼요. 나는 뭐 라임을 생각보다 많이 키워서 라임을 한도를 시켜줬는데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왜 쓰냐고 하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성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킬 사용 시 8초간 자신의 기본 공격 속도를 100% 증가시켜 주고요. 스킬을 또 4번 사용하면 파티원들에게 8초간 상태 이상 면역 효과를 적용시킵니다. 이 효과는 적의 이론 효과 해제에도 공격이 해제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라임은 스킬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타입의 힐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킬 사용에 붙어있는 효과가 있는 한계 돌파 스킬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 찍죠. 생각보다 꿀입니다. 스킬 4번 쓰기도 쉽고 라임이 평타에 회복이 붙어있어가지고 평타를 안했으면 좋은 캐릭터인데 기본 공격 속도 증가까지 추가로 주니까 대부분 오라클을 이제 찍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뭐 블레스랑 글로리랑은 선택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한 개는 아무거나 블레스를 강화하시고 싶으면 블레스도 괜찮습니다. 이제 홀리 스매시가 좀 더 강화가 되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제 홀리 스매시를 쓸 때 마법업 공격력의 120%만큼의 생명력을 회복해가지고 회복력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방어덱에서도 블레스 많이 씁니다. 저는 글로리를 좀 더 추천하고요. 글로리를 사람들이 안 찍는 이유가 이거 좀 도박성이 좀 심해요. 파티원들이 침묵이나 그런 걸렸을 때 이 기술을 쓰면은 쿨타임이 20%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라임이랑 우리 파티원들이 멀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과 이론 효과 해제를 하는데 3초 뒤에 한 2초 정도 그 2초 사이에 파티원들이 뭐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기술이죠. 대전에서 얘를 쓸 때 분리형으로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글로리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 그냥 분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막 싸운다 개싸움을 한다고 하면 블레스가 나왔습니다. 얘는 뭐 대전에서도 많이 쓰이고 주로 대전용이에요. 그리고 레이드 같은 데서도 많이 쓰입니다. 안 쓰이는 데는 아무래도 차원계수 같은 데에선 안 쓰이고 그 다음에 린이죠. 얘도 다른 힐러랑은 다르게 유일하게 적팀의 이론 효과를 해제시키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대전에서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 던전에서도 나름 특정 던전에서는 얘가 없으면 못 깬다고 할 정도로 이론 효과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뭐 요즘은 다 이론 효과 해제되지 않는다는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얘는 스킬을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얘 스킬 중에 보시면은 강화 스킬 아니고 빛의 린 효과가 얘가 스킬을 4번 쓰면 변신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효과가 치명타가 발생하면은 또 추가 효과를 줘요. 둘 다. 그래가지고 얘는 스킬을 많이 쓰면서도 치명타가 한 25%는 돼야지 좋습니다. 상대방이 4명이잖아요 25%쯤 돼야 한 명을 거의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시면 저도 치명타 확률이 30%입니다. 뭐 보조 장비에서 하든 그냥 장비에서 하든 얘는 치명타는 웬만하면 25% 이상을 맞춰주고 찍는 걸 추천드려요. 대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스킬 공격 피해 감소를 넣어놨습니다. 스피징을 넣어도 되긴 하는데 얘가 굳이 스피징을 넣어야 될 만큼 힐량이 딸리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높은 힐량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또 힐링을 넣을 필요는 없는 캐릭터라서 개인적으로 스피감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방어구는 치명타랑 이거는 스킬 재생 감소 넣어놨고요. 25 정도 이상은 맞춰놔야지 쓸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치명타 확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킬 재생 시간을 넣었어요. 치유형들을 룰을 못 끼냐면은 개인적으로 치유형 룰은 치유형한테 주는 피해 증가 같은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형들이 본인이
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 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얘 피가 진짜 한 번에 확 달거든요. 피통도 생각보다 넓고 하는데 그 피를 한 번에 채우려면은 좀 치유형들 주는 피해 증가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냥 치유 안전하게 가고 싶다고 하면 적팀 돌격형이나 마법형한테 받는 피해 감소를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 특성은 뭘 찍느냐? 말씀드린 얘는 치명타가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치명타 찍어주고요. 그리고 스킬 공격 피해 증가를 넣어둔 이유는 얘는 힐량이 미친 캐릭터라서 이런 거 한 개 넣어주면은 좋죠. 근데 뭐 이미 힐량이 충분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킬 공격 피해 감소를 넣어줘도 무방합니다. 대전에서는 웬만하면 스킬 공격 피해 감소를 넣죠. 힐량 나는 대전 방대에서 좀 힐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팀 체력을 한 마리 꽉꽉 채워서 버틸 거다라고 하면은 힐량을 주는 거고, 조금씩 줄어드는 걸 채우면서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킬 피해 감소를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한계돌파를 뭘 해야 되느냐? 모든 힐러들이 그렇듯 딱히 뭐 정해진 답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도 뭐 3개가 좋습니다. 뭘 특든 좋아요.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일단은 빛의 삼광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추가 효과가 더 많이 붙습니다. 빛의 린일 때는 7초간 초당 아웃 공격력이 35% 생명력을 지속하고요. 몰아치는 바람이라는 스킬을 발동시켜서, 어둠의 린일 때는 파티원들에게 7초간 주는 마법 피해량을 30% 증가시켜가지고 뭘 쓰든 좋아요. 얘. 그리고 적들이 그리고 크리티컬을 발생하면 또 5초 내에 SP 없이 몰아치는 바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이 주는 효과는 비슷하고, 그리고 문양을 또 한 개 획득할 수도 있어요. 뭐 변신은 못하는데 문양을 4개를 모아야 되는 린 입장에서는 이만한 스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명타가 떠야지만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25% 이상을 맞춰 놓으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반에는 빛의 삼강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찍는 건 이제 내면의 불길을 찍는 사람도 있고 빛과 어둠을 찍는 사람도 있는데, 내면의 불길을 찍는 경우에는 대상이 이게 7초간 주는 스킬 피해량 20% 감소시켜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주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생각 중요하긴 한데 이거 하나만 쓰고 믿고 쓰기에는 빛과 어둠이 생각보다 더 좋거든요. 변신이 해제될 때 50% 확률로 문양을 한 개 획득할 수 있고요. 또 변신할 때 치명타 확률이 20% 증가해가지고 다른 스킬들과의 시너지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린이 문양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어둠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내면의 불길을 나서도 무방합니다. 이거 뭐 편하신 걸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스킬을 많이 쓰는 캐릭터라서 문양 4개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이런 한계 돌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출시 당시만 해도 이론 효과 해제를 안 지워진다는 효과는 없었거든요. 웬만한 건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썼고, 지금도 뭐 대전에서는 많이 쓰고 던전 레이드 같은 데서도 꽤 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세레딘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어요. 코우나이트 왕궁 최고 마법사 직책을 맡고 얘는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캐릭터냐, 이런 쓰레기냐라고 하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걸 나오고 나서 떡상을 한 그런 캐릭터죠. 한계 돌파를 할 여력이 된다면 키우는 게 좋은데 그걸 못하겠다면 굳이 먼저 키울 필요는 없는 캐릭터입니다. 얘를 왜 차원계수에서 쓰냐면, 얘를 한계 돌파했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중급 마법 강화라는 걸 또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아군의 기본 공격 피해량을 7초간 80%나 증가시켜줘요. 로퍼스나 리르 같은 캐릭터들과 쓰면은 엄청나게 높은 딜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차원계수에서 많이 써요. 받는 기본 공격 피해량 30% 증가 때문에 쓸 수도 있지만, 한도를 했을 때는 더 높은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도를 하고 씁니다. 한도를 여러 개 안 된다고 하면 뭐 그냥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한전 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겠죠? 자, 그럼 일단 장비는 얘는 스킬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그 중급 마법 돌풍이 이 기술을 믿고 쓰는 거라서 이 기술을 최대한 많이 쓰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노를 주고요. 얘를 뭔가 좀 딜러로 쓰고 싶다고 하면 경로도 괜찮습니다. 얘가 평타 딜링도 나름 쏠쏠한 캐릭터라서 여러분이 얘를 차원 개수에서만 쓸 거라고 하면은 경로를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얘 딜량 좋아요. 일단 저는 분노기 때문에 스킬 재사용 감소를 넣어놨고요. 잠시만요. 기본 얘는 뭐 평타 딜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격 피해량을 올려줬고요. 만약에 얘를 대전에서 쓴다고 하면 스킬 피해 감소를 넣어서도 좋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좀 힐링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두는 스킬 피해 증가라도 괜찮은데 다른 두 개보다는 조금 아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웬만하면 스피감이나 깊이 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신구는 보시다시피 자 스킬 재생 감소랑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넣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딜러로 키울 거고 경로로 키울 거라고 한다면은 스킬 재생 한 개 빼고 그냥 공격 속도 증가를 넣으시고요. 장비 같은 것도 웬만 스킬 재사용 시간 감사 말고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타 얘도 나름 저격형 같은 마법형이라서 치유형이라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치유형들은 다 거기입니다. 받는 피해 돌격형이나 마법형 같은 받는 피해 감소를 넣거나 치유형 같은 주는 피해 증가 이런 걸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좀 딜러 입장이 좀 세가지고 주는 피해 증가를 줘도 나는 쓸만합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랑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넣어놨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찍고요. 아마 그 다음에 기본 공격 피해량 증가를 찍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얘는 이제 안개돌파를 뭘 해야 되느냐? 얘는 선택입니다. 얘. 일단 1한도는 무조건 중급마법 돌풍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적의 기본 공격 피해량 7% 감소시키고 아군의 기본 공격 피해량을 7초간 80% 상승시킨다. 이것 때문에 얘를 무조건 씁니다. 무조건 1한도는 강화 돌풍을 써요.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얘를 대전에서 쓴다고 하면은 이제 중급 마법 보호, 중급 마법 보호를 쓰는 이유는 이게 스킬이 8초가 유지가 되는데 이 보호막이 깨지거나 유지 시간이 끝나면 5초간 받는 스킬 피해량이 50% 감소하고 초당 마법 공격력이 50% 회복효과가 적용됩니다. 탱킹으로서 굉장히 높은 효과죠. 그래서 얘를 탱커랑 안 쓰고 그냥 이기 스킬만 믿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는 스킬 피해량이 감소되는 게 생각보다 좋거든요. 그것도 절반이나 감소해줘요. 그 와중에 피는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대전에서 얘를 쓴다고 하면 이걸 많이 쓰고 얘를 딜러로 키운다 경로 같은 거 줘서 딜러로 키운다고 하면 순백의 열정을 줍니다. 그 이유는 원래 다수 공격 이제 피해량이 200%였는데 300%로 증가해요. 그리고 기본의 5회마다 파티원들의 생명력이 10초간 10%의 보호막을 5초간 생성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좀 딜러로서 경로로서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순백의 열정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얘를 대전에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중급 마법 보호를 넣어줬어요. 얘는 뭐 던전에서 쓰고 대전에서 쓰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방어덱 공부도 둘 다 쓰고 또 나름 차원계수에서도 많이 쓰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포스를 보여줘놓고 딱히 쓰임새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나마 쓰는 게 대전 방어덱 정도. 그거 말고는 딱히 얘를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대전에서 얘 나오면 그냥 거의 이겼다고 보고 합니다. 전 그만큼 애정 갖고 키우기에는 조금 성능이 아쉬운 캐릭터죠. 일단 장비는 분노를 줍니다. 얘가 약간 그 소환수 느낌의 힐러기 때문에 진이랑 그런 애들이랑 쓰면 좋아요. 분노랑 스킬 제조 감소를 넣어줬고요. 잘 모르겠으면 캐릭터를 키울 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다 분노 주시면 평균은 갑니다. 그리고 마법은 지금 안 해놨긴 했는데 만약 한다면은 아마 스피징을 줄 것 같네요. 힐량이 중요한 캐릭터예요. 힐량만 믿고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피징을 줄 것 같네요. 이거 힐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징 줬고요. 경로 같은 거 안 넣는 이유는 얘가 평타를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써서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악세사리는 스킬 재사용 감소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스킬 재사용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줬고요. 네, 룬 같은 경우에는 추정하게 주는 피해 증가나 받는 피해 저렇게 돌격형이나 마법평화 때 받는 피해 감소 같은 걸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콜감이랑 스피징을 찍는 게 좋다고 하네요. 소환형 힐러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한글 돌파를 뭘 하느냐? 나도 안 해가지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카페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유의 기술을 준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것저것 많이 추가가 되는데 치유의 구슬을 더 많이 유지해서 더 많은 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화 치유의 기술은 이거 똑같고, 그리고 초래 시간 장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유의 구슬에게 3초간 무적 효과를 부여해서 실력을 많이 주는 거죠. 치유의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랑디의 입장에서는 치유의 구슬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스킬이 한글돌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역행을 찍으라고 하네요. 뭐 효과는 똑같은데 이제 10초간 생명력 30%의 보호막이 적용되고 받는 피해량 감소 50% 감소되고 상태 이상 면역과가 부여돼서 한 명을 그냥 거의 즉 일시적으로 굉장하게 행잉을 잘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스킬이죠. 라임이 있어요. 굳이 이거를 쓸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시간적 행보다는 급속 회복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받는 치유량을 20% 상승시키니까 힐링을 하는 그랑데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좋지 않나 싶은데 이건 뭐 선택일 것 같네요. 치유의 구슬이 중요하니까 치유의 구슬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속 회복 아니면 시간 역행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간 역행이라는 스킬이 한 명이 죽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기술인데 얘가 뭐 처음부터 나와서 나대진 않고 대부분 애들 다 죽을 때 나와서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대전에서 쓸만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얘는 뭐 대전 방어덱 말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뭐 던전에 쓸 수도 있을 텐데 진이랑 같이 쓰면은 뭐 좋을 수 있으나 고작 진이랑 같이 쓰겠다고 얘를 좀 넣기에는 아깝죠. 조금 아쉬운 캐릭터예요.